자, 민주당의 비명계 박용진 저는요, 당으로부터 하위 10%에 들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셀프 고백을 했고 박용진 의원은 다시 판단해 주십사 당에 재심 신청을 했던 바가 있었지요. 그런데 뭔가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먼저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가 무서워서 박용진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절차도 다 무시하고 심사, 평가, 원본, 자료도 숨겨가면서까지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는 박용진의 마음을 왜 이렇게 짓밟는 거죠? 왜 그렇게 모욕을 주죠? 처음 박용진이 하위 20%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납득되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심위원회로서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개인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저는 이명백 위원장님 절차를 확실하게 위반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 상황이 하나 생겼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박용진 의원이 재심 신청을 했는데 당에서 박용진 의원에게 기각! 그냥 받아들이세요. 다시 뭐 판단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그냥 하위 10%예요. 라고 하면서 기각 통보를 문자로 했다. 뭐 이건데 박용진 의원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맨 밑에 한번 봐주세요. 아니요. 공간위 회의가 오후 2시에 열리는데 그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박용진 제게 그냥 문자로 띡 기각 통보를 당해서 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지금 어떻게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굴러가고 있는 겁니까? 문제가 많아요. 박용진 의원은 그러한 주장인데 우리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일단 당의 입장, 당의 발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관위가 열리지 못할 경우 공관위원장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방금 박용진 의원의 우리가 싱크에서 봤듯이 2시에 회의가 열리는데 회의가 열리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공관위원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의가 2시에 열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의 입장으로 밝힌 그게 좀 무색한 거죠. 그리고 그게 혹시나 지켜졌다 하더라도 그 소명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박용진 의원에게 소명할 거 다 해보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뭐 문자로 통보가 됐다면 모르겠는데 소명 기회를 지금 주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박용진 의원 말고 다른 분들도 이의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다 그런 분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뭐 그냥 제대로 된 회의나 뭔가 제대로 된 소명 절차 없이 통보를 한다면 저는 반발은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예. 아마 그분들은 지금 이미 당을 나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선을 치를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것이 공정한가라는 거에 의구심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당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오. 더불어민주당. 예, 여기 우리 성치훈 부의장께서 이제 당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니까 또 이런 충고의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자, 김성환이라는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인재 영입이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인데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정치권에 약간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김성환 의원이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해 9월 말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당에서 민주당에서 한 30명 정도가 찬성표,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컷오프가 되거나 하위권에 든 의원들은 저 당시에 가결표,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일 겁니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건데 송영훈 우리 변호사님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분들이라면 오히려 상위자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올바르게 표결을 하신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저런 요소가 정말로 민주당 내부 정성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면요. 그런 정성평가는 일종의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 같은 것이죠.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자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용진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만 보태면은 오늘 아침에 지금 박용진 의원 지역구도 경선 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박용진 의원이 이제 재심이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박용진
의원은 계속 선거를 뛰어보겠다라는 것이니 민주당에서 서울 강북을 지역에 대해서 3인 경선 지역으로 발표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맞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민주당에서 3인 경선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공천 심사를 한 곳들 중에 3인 경선을 하는 곳이 총 7곳입니다. 그중에서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만 유일하게 결선 투표가 있고 나머지 6곳은 결선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3인 경선을 치르는 지역이 7군데인데 그 7군데 가운데 결선 투표를 하겠다라는 지역은 7군데 가운데 박용진 의원이 출마를 시사한 강북을이 유일하다? 그렇습니다. 강북을만 지금 박용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이승훈 변호사 이렇게 3명의 3인 경선이 있는데 여기가 결선 투표가 있는 지역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왜요? 이렇게 되면은 네. 박용진 의원은 지금 하위 10%에 들어서 30% 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쟁 후보가 2명인 상태에서 3인 경선을 하면은 감산 30%가 있더라도 극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결선 투표가 있게 되면 1대1 대결이 되기 때문에 30% 감산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연 공정한 서사인지에 관해서 당내에서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제 3인 경선 지역, 이제 뭐 결선 투표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당에서 발표가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함에 있어서 아니 민주당이 뭐 지금 하위 20%, 10% 이런 의원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는 뭐 몇 퍼센트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라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목소리. 자, 10%, 자, 1% 급기야 오늘 이재명 대표는 아마 그렇게 따지면 0.1%에 들어야 할 겁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출석률에는 재판 출석률을 더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법안 발의 건수에는 재판 의견서 제출 건수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아마 제 주장이 맞을 것입니다. 그분 단식하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재판 다니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체포동의안 막아보느냐고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요? 1%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자신부터가 지금 컷오프에 0.1%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컷오프 순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가 제일 먼저 앞설 것인데. 네, 이제 이 대표를 저렇게 겨냥하는 목소리가 나왔고